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오늘은 이 파병 사실이 밝혀지기 전후로 달라진 북한 반응을 통해서 북한의 전략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정원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고 공개한 게 지난 18일인데요. 이렇게 파병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있었던 일들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7일 날 김정은이 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남녘 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 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김정은이 웬일로 이런 말을 했나 하고 좀 의아했었는데 파병 사실이 밝혀지고 난 뒤에 살펴보니까 김정은이 이런 말을 한 바로 다음 날인 8일 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시작이 됐습니다. 김정은이 러시아 파병을 앞두고 일종의 평화 제스처를 취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해외로 대규모 전력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국내 상황을 관리하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은 무인기 사건에 대한 북한의 대응입니다. 이 무인기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는 북한이 그야말로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험한 말들을 쏟아냈는데 지난 15일부터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5일 날 김정은이 국방 및 안전 분야 협의회를 소집을 해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김정은의 지시는 없었고요. 이날 노동신문에 다소 희한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남한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각계의 반응이 실렸는데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치솟는 증오와 보복 열기가 석탄 증산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상 공세를 벌이고 있다. 무인기를 침투시킨 정치군사적 도발에 흥남의 노동계급이 노호, 즉 화를 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밤교대 작업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노동자들이 작업복을 다시 갈아입고 생산 현장에 들어섰다. 원수들을 쓸어버릴 결사의 각오를 안고 나달털기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남한에 대한 적개심이 솟구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석탄을 증산을 하고 나달털기의 속도를 높인다. 이거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통일부도 이례적인 논리가 등장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해외 파병으로 대규모 병력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마냥 높이기는 좀 부담스럽고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하려고 했던 북한 당국의 판단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던 북한이 파병 사실이 밝혀진 이후로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 22일 날 김여정이 담화를 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남한과 우크라이나를 싸잡아 비난을 하면서 핵 보유국인 북한을 상대로 까불지 마라 이런 내용의 담화를 냅니다. 23일에는 김정은이 전략미사일 기지를 시찰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국 대선을 겨냥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북한의 핵 능력은 막강하니까 북한 건드릴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을 해드리면 파병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일종의 평화 제스처를 내보이면서 상황 관리를 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규모 병력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전력 공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병 사실이 밝혀진 이후로는 입장을 바꿔서 핵 능력을 과시하는 쪽으로 선회를 합니다. 즉 병력이 빠져나가도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북한이 지금 대규모 해외 파병으로 인한 전력 공백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파병을 할 때에는 병력 파병으로 인한 안보 공백을 미국이 메꿔줬거든요. 하지만 북한은 지금 다른 나라에게 그걸 기대할 형편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파병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지 계속 이어질지 모르지만 파병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북한 당국이 느끼는 부담감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포커스였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보낸 사실을 알리지 않자 우리 군이 이를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북측에 알렸습니다. 대북 심리 방송인 자유의 소리는 어제 오전 방송을 통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의 존재를 확인했다. 북한군의 파병설을 공식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달 초 북한군 6명이 공습으로 숨졌고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으로 구성된 3,000명 규모로 특별 대대를 편성 중이라면서 18명이 집단 탈영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병 대상이 될 수 있는 북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으로 이들은 대부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밀리에 파병을 하려다 발각된 상황에서 추가 파병될지 모르는 최전방의 장병들의 심리적 동요를 불러일으키려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장병들이 해외 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거나 북한군의 사망, 집단 탈영 소식을 접할 경우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포탄 지원과 대규모 지상군 파병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18일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확인했다며 사진까지 공개했지만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의 매체들은 현재까지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시작됐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이런 사실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병 소문이 북한 내부로 퍼지면서 가족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습니다. 선발 군인 가족들이 크게 오열한 나머지 얼굴이 많이 상했다는 등 이런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고 파병군인 가족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가족들을 집단 이주시켜 격리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지난 8일부터 1차로 파병된 1,500명 외에 추가로 1,500명이 파병돼 지금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군 규모는 3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은 오는 12월까지 파병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계획한 약 1만여 명의 파병은 12월경으로 예상된다. 국정원은 북한군 파병 대가가 1인당 월 2,000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한국어 통역 자원을 대규모로 선발하고 북한군에게 군사장비 사용법과 무인기 조종 등 특수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교관들은 북한군의 체력과 사기는 우수하지만 드론 공격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전선에 투입될 경우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군 파병 절차 논의는 지난달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